여러분, 동네 부자 이렇게 말하면 저는 기억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 하나는요, 이게 술도가입니다. 술도가. 술도가고요. 또 하나는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뭐 여기에 하나 더 보태라고 그러면 정미소입니다. 정미소. 이게 결국은 동네 부자의 전형적인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말입니다. 동네 부자의 대표적인 주유소. 이거 장난 아닙니다. 줄줄이 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이 나왔습니다. 동네 주유소 폐업 수입니다. 여러분 234곳입니다. 야, 이게 진짜 대단하죠. 234곳이면요. 하루 이틀 만에 하나씩 폐업한다. 하루 이틀 만에. 365일이니까 그죠? 하루 이틀 만에 하나씩 계속 폐업한다는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이게 뭐 몇 개 안 되는 거라서 여기 다 알거든. 여의도 가서 만약 기름 떨어지면 여기 가서 넣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기 폐업했습니다. 서교동에 청기화 주유소 폐업했습니다. 청담동에 오천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천주유소 앞에 가면 이게 먹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들 전부 다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이것은 여러분 서울에서도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진짜 이대로 가면 더 빨리 망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추세 한번 보세요. 2018년에 11,750개였습니다. 2018년에조차도 257곳이 망했거든요. 2020년에는 11,589곳. 무려 말입니다. 111곳이 망했고요. 2022년에도 234곳, 11,144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줄어든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줄어든다면 조만간 많이 깨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전기차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동네 주유소의 폐업은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동네 주유소가 전기차 충전소로 바꾸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주유기 옆에서 한 6m 이상을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방이야 가능하겠지만 지방 도시만 가더라도요. 주유소에서 6m 떨어져서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6m 떨어져. 그렇다고 6m를 안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전기에 스파크가 먹어서 휘발유에 옮겨 붙는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대참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게 주유소를 한다, 충전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 비용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 진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망하는 것은요. 영업이익이 장난 아니게 줄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유소는 경쟁이잖아요. 편의점보다 더 심한 경쟁이 주유소예요. 주유소는 기본적으로 가격표를 외부에다가 보이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게끼리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제살깎기 경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2019년 정도에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이 2.52%였습니다. 2.52%. 그런데 지난해는 어떨까요? 지난해 영업이익률은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실제로 주유소 협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0%에서 1% 정도 되지 않겠느냐. 0에서 1% 사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0에서 1% 사이면 사실상 적자 보는 주유소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적자 보는 주유소가 많다는 이야기는 계속 폐업을 많이 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전기차 수소차는 계속해서 나오니까 결국 말입니다. 동네 부자들이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동네 주유소 사장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동네 식당이나 동네 모텔만큼도 못한 것이 요즘 주유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게 폐업도 만들어 못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에 있는 이 주유소도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죠. 왜냐하면 주유소는 폐업을 하면요. 이게 토지 복원을 원상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상 회복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기름 탱커를 꺼낸다든가 토지 환경 오염된 것을 이게 복원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적게는 1억이고요. 많게는 3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원도 못 시킵니다. 그러니 이게 주유소 사장님의 눈물은 어디까지 갈란지 참 그것을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1년의 매출액은 뭐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동네 식당이나 모텔만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주유소 운영을 해서요. 1년에 뭐 2,600만 원, 3천만 원 이익을 낸다고 해요. 2,600만 원, 3천만 원. 그럼 동네 식당보다 진짜 못한 거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과거와 다른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입니다. 여러분. 동네 부자 개념도 점점 바뀌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동네 부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 주유소가 저 정도면 앞으로 이제 뭔가 변하겠죠. 복합 스테이션 뭐 이런 걸로 변할 겁니다. 복합 뭐 슈퍼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뭐 마트도 그 안에 집어넣고요. 그러면서 주유도 하고 전기 충전소도 있고 이렇게 복합으로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발전될 가능성은 큰데 비용이 엄청 들어가겠죠. 그러면 동네 부자에서 아마 수준을 넘어설 겁니다. 여기다가 정미소 요즘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정미소가 아닙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쌀을 빻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게 뭐 막걸리 집은 어떻습니까? 막걸리를 만드는 그런 그것도 지금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부자의 패턴이 변해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동네 부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먹거리를 굉장히 중시 여기니까 시골에 가면요. 시설 하우스라고 하나요? 시설 채소들, 시설 과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들이 새로운 동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시대에 따라가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마 이제 동네 부자들이 점차 말입니다. 이게 건강과 관련된 뭐 식품이나 건강과 관련된 뭐 약품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주유소가 줄줄이 망한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변신할까를 꿈꾸는 것도 앞으로 그 주유소의 미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다양한 어떤 슈퍼스테이션의 역할 스테이션이라는 게 이게 광장 내지는 멈추는 곳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슈퍼스테이션이니까 뭐 주유도 하고 충전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런 컨셉의 어떤 모양새가 앞으로 더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